네, 솔직히 케이팝 팬이나 이달소 팬이 아니라면 이브란 이름이 좀 낯설게 느껴질 거예요. 좀 냉정히 말해서 이달의 소녀는 대중적으로 큰 성과를 거둔 그룹이 아니었던 데다 그 안에서 이브 역시 두드러진 주목을 받지 못했으니까요. 뭐 그룹 이름이 미디어에서 자주 다뤄지던 시점도 좋지 않은 사건에 휘말리던 때이기도 했고요. 결과적으로 이달의 소녀는 공식 해체를 선언하진 않았지만 완전체로 활동할 수 없게 된 23시즌 이후 멤버들은 각자의 길을 걷기 시작했죠. 새로운 회사를 찾아 또 다른 그룹을 꾸리거나 홀로 서기를 택하는 등의 여정을 저마다 떠난 가운데 별다른 활동 계획 소식을 알리지 않던 이브누님은 약 1년간의 쿨타임을 가지게 됩니다. 하지만 그때 동안 그냥 쉬었음 청년은 아니었어요. 그룹 활동은 잠시 중단됐지만 음악에 대한 열정은 여전했고 문득 이참에 솔로로 해보면 어떨까란 생각도 들었기에 자신의 음악적 동행자가 되어줄 야무진 회사를 찾고 있었죠.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대부분 회의적이었습니다. 솔로론 힘들 것 같으니 그룹으로 가자, 일본 성적이 좋았으니 일본 활동부터 하자 같은 미래를 내다보는 이브의 뜻을 존중해주기보단 과거의 데이터를 갖고 현실에 타협하자 말들 뿐이었죠. 그러다 보니 제대로 시작해보기도 전에 기세가 한풀 꺾이는 기분이 들었다 하고요. 그렇게 답답한 시간을 보내던 중 이번엔 또 다른 회사로부터 연락이 오는데요. 그건 바로 밀리기 이끄는 파익스퍼밀이었죠. 공백기 동안 여러 회사들이랑 미팅을 많이 했었는데 미팅을 하면서 자존감이 깎이는 순간들이 되게 많았었거든요. 솔로로 나오고 싶다라는 말씀을 드렸을 때 너는 아직 안 돼. 너는 그룹이 맞아. 라고 마치 저를 다 안다는 듯이 얘기를 하시는 분들을 만나면서 그게 현실일 수도 있겠지만 날카롭게 쏟아지는 말들이 저의 자신감과 자존감을 많이 떨어뜨리곤 했었는데 밀릭 대표님은 아예 정반대로 저도 몰랐던 저의 장점들을 발견해 주시고 이브란 아티스트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욕심이 난다라는 말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나에게 애정이 있는 대표님이 있다면 이 회사와 같이 가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파익스퍼밀과 계약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소식이 처음 알려졌을 때 팬들 사이에선 놀라움과 당황스러움의 리액션이 동시에 터져 나왔어요. 보통 아이돌 출신이라 하면은 케이팝 씬에 최적화된 시스템을 갖추고 업계 노하우가 빠삭한 그런 기획사로 가는 케이스가 많은 반면 이분은 그런 일반적인 루트에서 벗어나 장르색이 뚜렷한 아티스트들이 모인 파익스퍼밀로 향했으니까요. 하지만 당사자인 이브에게 있어서는 이게 당연한 결정이었어요. 왜냐면 그는 자신만의 색깔을 지닌 한 명의 아티스트로 성장하고 싶었고 그걸 실현하기 위해선 음악적 다양성과 자율성을 보장해주는 인디 기반 레이블이 보다 합리적인 선택지였기 때문이죠. 물론 초반 적응긴 쉽지 않았습니다. 연습생 시절 포함해서 약 7년 동안 주어진 역할만 소화해온 사람인데 음반 제작 과정 전반의 결정권이 쥐어지니까 갑자기 인생 난이도가 오지게 상승한 거죠. 하지만 회사는 단호했어요. 이젠 너가 음악의 주체가 되는 만큼 네 의견을 내세울 줄도 알아야 한다며 이브가 용감하고 단단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옆에서 조언과 서포트를 아끼지 않았다 하죠. 이에 용기를 얻은 이누님은 첫 미팅 자리에서 직접 PPT를 만들어 자신의 향후 방향성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합니다. 기존의 이미지를 완전히 버리진 않되 음악적 장르와 캐릭터 면에선 변신과 차별을 꾀하고 싶다고요. 회사는 그런 이브의 의견을 적극 수용했고 그에 맞춰 작업물을 만든 결과 자신의 첫 데뷔 EP 룹을 탄생시키죠. 음악적 다양성을 경험하고 싶었다. 케이팝 기획사가 아닌 인디 레이블로 향하게 된 그 이유처럼 이브의 첫 앨범 단위 작업물의 볼륨은 작지만 그 안은 다채로웠어요. 회사의 성격이 묻어나는 얼터너티브 R&B부터 투스텝 키러지, 포크, 얼터너티브 록을 비롯한 당대 트렌드를 이끌던 장르와 오랫동안 꾸준히 사랑받아온 장르들을 폭넓게 아우르며 자신만의 음악관을 탐색하는 시간을 가졌죠. 여기엔 같은 레이블 소속 아티스트인 밀리 가이오와 블라의 세련된 터치와 개성을 더하는 릴체리의 랩도 동원되면서 솔로로 나선 이브의 첫걸음을 가볍게 했고요. 하지만 첫술에 배부를 순 없겠죠. 이브는 솔로로서의 가능성을 내비치면서도 동시에 몇 가지 약점을 노출하기도 했습니다. 아직은 앨범 하나를 홀로 끌고 가기엔 충분히 숙련되지 않은 보컬의 운용과 그로 인해 서리가 보이는 연기력 그리고 다양성에 맞춘 앨범의 기획 방향 탓에 분명 작은 볼륨임에도 집중력이 다소 흐려졌죠. 같은 단어를 몇 번이나 반복적으로 나열하면서 루즈한 구간을 형성한 것도 있었고요. 그렇기에 이브에게 주어진 다음 과제는 그 다양성을 어떻게 밀도 높은 음악으로 다잡을 거냐 라고 할 수 있었죠. 근데 1년도 채 안 지나 발표한 두 번째
EP에서 이누님은 변화의 물꼬를 틀었습니다. 이번 역시 전작의 기조와 동일하게 하고 싶은 걸 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면서요. 찰리 XCX식 하이퍼팝을 전면에 드러낸 비올라, 2000년대 미국 메인스트림 R&B 스타일을 차용한 해시태그, 산뜻한 기타 리프가 곡을 리드하는 공걸, 느릿하지만 발랄한 리듬의 틱톡, 그리고 절제된 악기 사용과 아우트로에서의 밀리게 독주가 돋보이는 딤까지 이분 이번에도 훌륭한 조력자들과 함께 전작보다 한층 강화된 음악적 완성도와 장르 스타일에 따른 보컬의 다양한 해석을 보여주며 전작의 미숙했던 부분은 보완하고 자기 색은 더욱 뚜렷해진 음악을 들려줬죠. 그 결과 솔로 데뷔 1년차 만에 이누님은 빌보드 2024 베스트 K-팝 앨범 부문 8위에 오른 건 물론 한대음 올해의 K-팝 음반 부문에도 노미되며 외부에서도 준수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는 경력직 솔로 아티스트 이브에게 당장의 실력과 앞으로의 포텐셜이 겸비됐음을 알리는 시의적절한 소포머의 앨범이란 뜻이기도 했고요. 근데 이로부터 얼마 안 지나 앨범의 마지막 트랙 딤이 틱톡에서 터졌어요. 몽환적인 분위기 속에 어딘가 묘한 스파크가 튀는 듯한 사운드가 다가올 일을 전혀 예상하지 못한 누군가의 현재를 묘사하는 그런 쇼폼 영상들에 널리 쓰이기 시작하면서 바이럴 50 차트에서 1위를 차지한 거예요. 뭐 이런 식의 영상으로요. 암튼 예기치 못한 대틱톡 바이럴 덕에 이분의 해외 팬덤이 불어났고 지난 유럽과 북미 투어에 이어 예정돼 있던 남미 투어도 성황리에 마칠 수 있었죠. 하지만 이분은 이 분위기에 심취하지 않았어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심취할 틈이 없었습니다. 투어가 끝나고서 곧바로 스튜디오로 복귀해 다음 앨범 작업에 몰두해야 했거든요. 근데 한편으로 마음 한구석에서 올라오는 부담도 있었대요. 작업물의 퀄리티가 점점 높아지면서 사람들의 기대치도 함께 올라가다 보니 그에 상응하는 결과물을 내야 한다는 압박감이 있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분은 이런 압박감을 갖고서 음악 작업에 매달리기보단 그 과정조차도 즐기려고 했습니다. 아이오와 형님이랑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어떤 키워드가 떠오르며 앨범 작업은 일단 제껴둔 채 곧장 멜로디 붙여서 새로운 곡으로 만들어 보고 그러다 다시 앨범 작업 모드로 돌아와 그 흐름에 집중하는 과정을 반복했죠. 그러면서 음악 만드는 순수 재미를 늘렸고요. 네, 그렇게 해서 완성된 앨범이 세 번째 EP 소프트에러입니다. 이번 짝을 통해 이분은 실험성과 개성, 이 두 가지를 확실히 손에 넣었어요. 담백하면서도 평면적인 인상을 주던 보컬 톤은 다양한 이펙트를 입히고 왜곡시킴으로써 보다 입체적이고 다층적인 감상을 불러일으켰고 비교적 단조롭게 구성된 탑라인은 오히려 강렬한 사운드와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면서 귀의 피로도를 낮추는 동시에 접근성을 높였죠. 게스트로 참여한 핑크팬서리스와 브레티의 활용 또한 영리했습니다. 이분은 자신의 공간 일부만 내어줌으로써 각 트랙에 새로운 목소리와 언어를 들이대 주도권은 단 한순간도 내주지 않았고 한 트랙 안에서 서로가 잘 융화되도록 연출했죠. 한편 이번에도 아이오를 비롯한 프로듀서 진의 활약은 돋보였어요. 일렉트로팝, 마이애미 베이스, 얼터너티브 락 등등 다양한 장르를 다루는 솜씨가 이전보다 견고해졌고 앨범 컨셉에 걸맞은 글리치 사운드와 악기 활용 그리고 감각적인 변주는 작품의 주제의식을 소리로 구현한 것 같았죠. 정말 더 이상 이부 옆엔 없어서는 안 될 존재들이라 느껴질 정도로 이 안에서 그들이 차지하는 비중과 존재감은 대단했습니다. 이 앨범은 올해 나온 K-팝 앨범들 가운데 제 기준에선 최고입니다. 지난 시즌을 통째로 씹어먹던 에스파 누님들이 이번 시즌 들어 잠시 주춤한 영향도 있지만 2부의 소프트웨어랑 그런 비교를 떠나 그 자체로 훌륭한 수작이에요. 특히 K-팝의 일정 양식을 따르는 작법과 무대 위에서의 퍼포먼스, 프로모션을 비롯한 여러 요소들이 분명 전통적인 K-팝의 그것과 닮아 있지만 그 안을 채우는 음악적 내용물은 장르 음악 못지않은 디테일과 자유로움을 갖추고 있죠. 그런 점에서 2부의 행보를 두고 얼터너티브 K-팝이란 수식어가 붙는 게 전혀 이상해 보이지 않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남은 건 K-팝 씬 안에서 새로운 대안을 제시했으니 그가 이 흐름을 어디까지 확장시켜 나가느냐입니다. 그리고 이누님은 뭔가 끝장을 볼 것 같아요. 새로운 얼터너티브 K-팝의 선두주자로서 K-팝에서도 이런 음악이 나올 수 있고 또 곧잘 소화해낼 수 있단 걸 한 계단씩 올라가는 음악 퀄리티로 증명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지금처럼 앞으로도 꾸준히 좋은 음악을 계속 들려줬으면 좋겠네요. 네,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 전 다음에 올게요.